다음에 이제 논문 작성을 위한 실전 요령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의 경우는 논문이라는 거를 연구가 마무리된 다음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연구를 다 완성하고 난 뒤에 글을 쓰다가 보면은 분명히 미진한 점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연구를 나름대로 마쳤다라고 생각하고서 하면은 중간에 이러한 논리를 생각하는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새로 실험을 설계를 해야 돼가지고 연구가 늦어지게 됩니다. 반면 논문을 중간중간 조금씩 쓰다가 보면은 어색한 것들이 보여요. 그런 거를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보완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을 그때그때 쓰기 시작하는 점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험이 많아지다 보면은 내가 논문에 모든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고 전체 실험한 것 중에서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 중에 어느 걸 가지고서 쓰기로 했는지, 혹은 이 데이터를 쓰기로 했을 때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실험했는지를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사람이 아무래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까먹게 됩니다. 물론 랩노트를 참조하고 쓰게 되는데, 랩노트라고 해서 완벽한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데이터가 이해가 안 갈 때 트러블 슈팅, 뭐가 문제였는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실험 당시 환경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은 그런 점을 고쳐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논문이라고 하는 거가 나중에 몰아서 쓰려고 하면은 너무 막연해서 시작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써두다 보면은 나중에 뒷부분만 마무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논문 쓰는 거 시작을 할 때도 거부감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논문으로 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냐면은, 처음부터 본문을 쓰려고 하지 말고 연구 전부터 내 논문이 어떻게 될지 드래프트, 대략적인 얼개를 잡아보는 연습을 계속 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드래프트 잡는 방법은 연구 분야마다 다를 텐데, 저는 실험 연구를 하는 과학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논문에 들어갈 그림 배치, 피겨 얼라인먼트를 주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기본적으로 이공학 논문 같은 경우는 요 피겨들의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논문 고수들이 되면은 요 피겨들만 보고 본문 안 읽고서도 이해를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걸 통해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잘 쓴 논문은 그림 배열이랑 그림의 데이터만 보고서도 이 논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잘 써진 논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그림을 배치를 해보고, 이 그림에 어떤 내용의 데이터와 어떤 종류의 로직을 넣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처음에 세워놓는 것이, 논문을 굳이 다 쓸 필요 없이 간단하면서도 내 연구와 논문 작성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또한 논문 중에서 실험 방법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실험하는 그때그때 본문을 써두는 것이 나중에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할 뿐만이 아니고, 연구 노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소한 부분들, 그 당시에 있었던 맥락들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포함해 둘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메소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써두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실험 연구를 하다 보면 조건을 잡느라고 요렇게 실험해보고 저렇게 실험해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조건으로 한 실험 데이터를 사용할지를 볼 때를 위해서라도 메소드는 그때그때 적어두는 것이 논문 작성에 굉장히 유용합니다.